네, 안녕하십니까. 시사 포커스 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이창섭이라고 합니다. 연합뉴스 편집국장을 했고요. 언론계에서 30년 일하고 지금 여러 가지 시민운동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것은요. 지금 대선을 앞두고 우리 사회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진영 논리에 갇혀서 서로를 비난하고 또 비방하고 이렇게 하던 어떤 시민운동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좌우합작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하여간 더 좋은 나라, 더 바른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진영에 관계없이 토론하고 또 나라의 발전 방향을 의논하는 그런 모멘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주제로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하려고 오늘 시사 포커스 TV를 찾았습니다. 지금 제 오른쪽에는요, 깨어있는 시민연대당 대표 이민구 대표 지금 나와 계십니다.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예. 시사포커스 시청자 여러분한테 처음 인사드립니다. 초대해 주셔서 고맙고 저자 인터뷰로 불러주시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민구 대표는 문파입니다. 문파. 문재인을 지지하시는 분이고요. 지금 저쪽 오른쪽 끝에는 박춘희 앞서가는 시민모임 공동의장님 나와 계십니다. 전 송파구청장을 하셨고요. 지금 변호사시고요. 박춘희 공동의장께서는 지금 보수와 중도에 있는 그런 시민들을 아우르는 그런 시민운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선진국으로 지금 사실은 한 단계 도약해야 되는데 정쟁에 휘말려서 사실 우리나라가 한 걸음 한 치 앞도 지금 전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나서서 지금 정권도 교체하고 정치도 교체하자는 그런 운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는데요. 우리 변호사님 좀.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박춘희 앞서가는 시민모임 공동의장입니다. 제가 지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송파구청장을 역임을 했는데 그 송파구청장을 할 때 시사포커스에서 몇 번 나와서 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야인으로 돌아가서 물론 변호사 활동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시민 활동을 하면서 오늘은 제가 주로 보수 물론 중도 이제 무당층까지 확대시키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보수 단체 시민단체에서 활동을 하면서 또 문파 이런 말씀을 갖다가 안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마는 그런 분 어쩌면 우가 합작을 해서 오늘 이런 대담 프로에 나오니까 굉장히 감회가 새롭습니다. 저 스스로도 오늘 어떤 이야기로 풀어나가야 될지 그리고 또 어떤 이야기가 들려질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아무튼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정권교체, 정치교체에 함께 뜻을 모아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오늘 대담에 임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주제도 없고요, 대본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자유롭게 이제 얘기를 해가는데, 제가 제 입장부터 말씀드리면, 앞시모 출범식에 제가 갔다가요, 이민구 대표님을 만났습니다. 거기서 말씀하시는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분이 계시구나. 어쩌면 우리 이 시민운동 또 정치에 큰 어쩌면 변화의 모멘텀이 생겼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자고 이제 했고, 지금 책을 사실은 그때 이제 나온 게 이런 책이 있습니다. 이거 조금 잡아줄 수 있겠습니까? 자, 이 책을 보면 말이죠. 민주주의의 새로운 적,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희대의 포퓰리스트 이재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이제 새로 쓰셨는데요. 이게 이제 포퓰리스트 민주주의의 적하고 이재명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사실은 우리가 이런 목소리가 이른바 진보 진영에서는 나올 것이라고 전혀 기대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훌륭한 책이 나와 있고 이 책이 또 약간 표지도 바뀌었어요. 그래서 먼저 책 얘기부터 조금 우리 대표님한테 부탁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 어떤 책입니까? 예. 일단 이제 책 소개하기 전에 저도 이재명이라고 하는 후보 덕분에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단 한 번도 보수라고 하는 세력과 대화하거나 한자리에 앉아서 심지어 얼굴을 볼 생각도 안 했던 지난 세월이 있기 때문에 요즘에 제가 깨어있는 보수, 깨어있는 진보의 이렇게 만남은 정말 신기할 지경이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보여주신 민주주의 새로운 적이라고 하는 책을 저희가 발간을 했고요. 근데 이제 저게 인터넷 판매하고 서점에 깔리고서 얼마 안 돼서 이재명 측에서 윤석열 엑스파일이라고 하는 책을 만들어서 출간을 했어요. 근데 저희가 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즉각 반응했습니다. 똑같은 책 내용이지만 이재명 엑스파일로 책을 만들어서 이재명 학을 공부하시려면 이 책 보셔야 됩니다.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서점 인터넷 지금 많이 구매를 해주시는 거, 네이버는 지금 베스트셀러에도 올라가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요. 이 책은 단순히 대선 후보 이재명을 비난하는 책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재명을 비난하지 않는 사람들을 제가 비난하는 책이다. 한번 읽어주시고 어떤 책 내용인지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 이번 대선에 가장 중요한 욕설 파일을 제가 전국에 들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듣고 읽고 보고 찍자, 제 주장입니다. 네, 이 책은 이제 제목이 바뀌었는데요. 지난번에 민주주의 새로운 적이라는 네, 그 책, 네, 똑같은 똑같죠. 예. 근데 거기 이제 제가 보니까 사실 이재명의 어떤 범죄 혐의가 짙은 그런 일들을 굉장히 많이 했더라고요. 변호사님이시니까. 네, 제가 보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이재명은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안 합니까? 그러니까 일을 잘한다는 그런 측면을 갖다 계속 부각을 시키는데, 제가 이 책을 보니까 일을 잘하는 게 아니고 정말 범죄자의 그런 행태, 그 혐의가 짙은 일들을 굉장히 많이 했고, 그리고 그걸 한 게 뭐 대장동 게이트라든지, 그리고 또 성남 FC 사건 같은 것도 다 기초 단체장인 성남시장이었을 때의 사건들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송파구청도 한 70만 정도 구민이 있으니까 꽤 큰 기초 단체장으로서 제가 8년을 하면서 비교를 해봤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굉장히 일을 갖다 열심히 한다고 그렇게 이제 평을 듣고 그랬는데, 정말 이재명 지금 대통령 후보가 한 일은 상상도 못할 일들을 갖다가 굉장히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런 기초단체장이었을 때 이럴 만한 일을 한 분이면은, 만약에 이분이 이제 도지사 시절을 지났고 또 대선 대통령이 되었을 때는 어떤 식으로 나라를 갖다가 이끌어 갈 것인가, 저 스스로 전율이 느껴지고 굉장히 공포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이 정말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적극적으로 막아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이민구 대표님 굉장히 존경하게 됐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재명이 일을 잘한다라고 하는 이제 얘기가 지금 이제 묘한 프레임 중에 하나가, 그래도 일은 잘하잖아. 제가 쌍욕을 들어도 그래도 일은 잘하잖아. 또 각종 대장동, 저희가 지금 대장동 게이트 진실규명법 시민연대 제가 상임대표를 맡고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그래 일은 잘하잖아. 이 묘한 프레임이 씌워졌는데 일 잘하는 거 없습니다. 저한테 댓글 거는 많은 이재명 지지자들과 싸워보면 제가 역으로 질문을 잘한 게 뭐냐고 거꾸로 물어보면, 그 언론에 지금까지 언론 프레이에 당했던 유권자들, 뭐 가장 대표적인 예로 남양주 조광환 시장님이 제일 먼저 시작했던 계곡정비 사업도 이재명이 간 것처럼 되어 있고, 그러니까 하나하나 짚어보면 도대체 뭘 잘하는지 알고 지지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실제로 일 잘한다라고 하는 이 거짓의 프레임은요, 그냥 언론 프레이를 해서 쌓아진 허상이다. 저는 일을 잘한다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제가 이재명과 이렇게 투쟁해 온 게 한 5년째 됩니다. 저는 일 잘한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을 어떻게 잘하는지 구체적으로 하면 제가 하나하나 반박도 하겠습니다만, 그런 내용을 제가 이 책에 일부 적었고요. 유권자 여러분들 좀 아셔야 될 게, 일을 잘한다는 프레임, 실제 일을 잘하더라도 저희가 늘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고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비도덕적인 사람은 유능할 수 없다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 잘하는데 도덕적으로 하자가 있어도 괜찮다, 이게 어떻게 문장이 성립됩니까? 그렇죠. 아무리 일을 잘해도
비도덕적인 사람이면 국가의 공직, 특히 대통령직을 맡는다? 아니라는 겁니다. 도덕적인 사람이어야지만 능력이 나오는 거지. 그러면 악랄한 범죄자도 일만 잘하면 그렇죠. 뽑는다는 논제가 성립이 되기 때문에 조폭 두목이 그렇게 되면은 뭐 대통령이 돼도 된다. 이렇게 그렇죠. 굉장히 예, 말이 자기 안 분야에서는 됩니다. 잘하잖아요, 그렇죠? 추진력 조폭 있게, 속 시원하게 네, 속 시원하게 잘하는 정말 거예요.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대통령 근데 되면 이재명은 합니다. 뭘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네, 여러분 이제 유권자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고 우리 기억해야 될 게 지금 민주당의 이제 큰 문제가 두 분 이제 실제로 선거도 해보셨지만 물론 정당의 공천 기준이 대선 운동의 기여도를 보는 건 맞아요, 그죠? 근데 6월 지방선거에 그 공천 기준이 민주당은 공식적으로 이재명 선거운동의 기여도입니다. 그렇죠. 예. 이런 공당이 어디 있습니까? 집권당인데 이거는 맛이 간 거고요. 국회의원들은 10,000명 지지자를 갖다가 모집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민주당에 네. 대해서 아주 극렬하게 저항하고 반대해왔던 거고요. 공천 기준에 제일 먼저 도덕성과 그 지역 일꾼이를 뽑아야 되는데 그것도 이재명 후보의 선거운동의 기여도로 이 공천 기준을 한다는 게 이제 공당이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나쁜 놈도 이번 대선에 이번 지방선거에 이재명 선거운동을 열심히 하시면 공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범죄자 여러분들한테는 큰 희망을 준 거이죠. 이게 집권민주당에서 벌어지는 행태다. 저는 이걸 좀 너무 아쉽고 네, 참 참담한 심정이다. 네, 네. 근데 원래 민주당이시잖아요. 오랜 동안 민주당을 한 수십 년 지지해왔죠. 네, 네. 근데 지금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민주당 사람들이 굉장히 실망하겠는데? 근데 저만 실망하는 건 당적을 지금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은? 저는 당이 이제 바뀌었어요. 당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새로운 당은, 당이 예. 됐어요. 개인은 시민연대 당의 이제 그렇죠, 대표고요. 언제 그게 창당이 됐습니까? 작년 몇 시였나요? 연동형 비례 때 네. 2년 그때 됐네요. 예. 위성정당은 아니고. 다 이제 열린우리당, 더불어시민당, 위성정당 만들어져 사라졌죠. 예, 그렇죠. 근데 저희는 위성정당, 이제 시민정당을 추구한다고 만들어서 아직까지 유지하고 있죠. 근데 최근에 이제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민주당에서 저를 구속 수사하라는 탄원서를 수원지검에 제출했죠. 제가 그걸 보고 너무 아팠습니다. 수십 년 지지했던 민주당원, 권리당원이기도 했었던 사람으로서는 그래도 헤어지는 아픔이 꽤 컸죠. 지금은 민주당이 아니고 이재명 당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반 그것도, 이재명 전선에 물론, 서면은 그런 거 각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름이 같으니까 이제 많은 예. 사람들이 민주당 그 저희가 활동했던 때 민주당과 지금 이재명을 뽑아놓은 민주당은 같은 당이 아니다. 네, 민주가 없는 민주당이라고 그러죠. 네. 혹시 변호사님 당적은 저는 국민의힘 당입니다. 국민의힘 네, 네. 네. 이번 대선 끝나면 국민당 좀 정치 교체 이거 따로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정치 교체 주제. 네, 정권 교체, 뭐 정치 제가 교체 다 주장합니다. 잠깐 하면 예. 됩니다. 저는 이제 뭐 당적이 없고 정치는 아니고 평소에 이제 언론에 있다가 지금 이제 와서 나름대로 이제 나라가 바로 된 애국심에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제가 관찰을 해보니까 저는 경제부 기자를 사실은 주로 했는데 관찰을 해보니까 두 가지 이슈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이제 일단은 그 우리들이 볼 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뭐 우리 문파시는 보니까 의견이 좀 다를 수는 있겠는데 별로 좀 실력이 좋지 않아서 좀 정권을 교체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정권만 교체해서 되는 게 아니고 여야를 다 떠나서 정치 전체를 바꿔야 이 나라 미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사실 두 분이 다 정치 교체를 얘기하고 계세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얘기 좀 듣고 싶어요. 어떻게 각자 다른 진영에서 지금 이제 앞서 말씀하신 거에 저희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이 유일하게 문재인 대통령과 현 정부에 관한 이야기는 저희가 민감하죠. 그건 뭐 빼놓고 하셔도 됩니다. 아니요, 빼놓고 할 건 아니에요. 이제 각자 네. 주장하는 바가 다르기 네. 때문에 그 주장을 이제 저도 들어요. 근데 지금 저희가 정권 교체에 윤석열을 지지한다. 좀 어폐가 있고요. 저희는 쓰레기 후보를 제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게 윤석열 후보한테 득이 된다. 뭐 이거는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저희 진영 내에서 대통령 후보 민주당에서 이재명이라고 하는 대통령 후보를 내놓고 영업해서 유권자들한테 표를 찍어달라고 하는 이 작금의 상황은 이건 도저히 인간으로서 같은 진영 내에 있는 저로서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아무려면 아직도 정권이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 극렬하게 반대하시는 분들의 심정을 저희도 알고 그분들이 저희 안에 존재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문파라고 하는 저희 세력, 깨시언이라고 하는 저희 세력이 이 극렬히 반대하는 이유는 윤석열 지지나 이런 건 아닙니다. 다만 저희는 안 될 놈을 잡고 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정권이 넘어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그동안 한 번도 같은 자리에 앉아서 머리를 맞대고 들어본 적도 없고요. 보수 진영이라고 한 분들하고도 대화를 한 적이 없어서 이번 기회야말로 시대적 소명이 있다. 그 이유는 저는 국힘 제가 만나보는 보수 또 제 개인 유튜브 깨시언 TV에 오시는 분들이 이번에 정권 교체를 외치면서 정치 교체 또 국힘당 내부의 비판을 하는 거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분들도 그런 세력이 맞습니다. 있다. 그동안은 다 그냥 똑같은 세력. 물론 그쪽도 저희를 이재명 지지자나 뭐 똑같은 극렬 세력으로 봐왔을 텐데 정말 좋은 기회다. 양쪽 진영의 건전한 진보, 건전한 보수. 전 이게 이제 학문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나누는지는 논의를 치고요. 근데 이런 분들과 우리 박 변호사님과 더불어서 이제 집권하면 여당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국힘당이. 그렇죠. 이제 소수기 때문에 쉽진 않을 거예요. 좀 어려움이 많죠. 여소야대 국면인데 정말 양쪽 진영에 껴있는 시민들이 모여서 새로운 세상, 상식적인 정치 구조를 만들어가는데 이분들이라면 저도 손잡고 같이 해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희망에 부풀어 있죠. 감사합니다. 그 이제 우리 앞서가는 시민모임 제가 공동의장인데 그 약칭으로 이제 앞시모라고 그러죠. 사실 1월 20일 날 창립대회를 했고 그때 우리 이민구 대표님도 나오셔가지고 뭐 욕설들은 그런 녹음 파일도 들려주시고 여러 가지 시원한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만은 우리 앞서가는 시민 모임은 사실 지금 희망이 사라진 이런 시대예요. 그리고 특히 청년들은 일자리에 대한 희망도 사라지고 그리고 젊은 신혼부부들은 내 집을 갖겠다는 그런 희망도 사라지고 또 중장년층도 예외는 아닙니다. 안정된 노후를 갖다가 우리가 향유하겠다는 그런 희망이 다 사라졌어요. 그리고 또 아까도 강조를 했습니다마는 정가 사범에다가 대장동 게이트의 설계자인 중범죄자의 혐의를 갖고 있는 그런 분이 집권 여당의 대통령 후보로서 나온 이 세대에 정말 이 희망을 잃은 이 모든 세대들에게 희망을 주고 그리고 또 이런 중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들이 대통령을 당선되는 것을 막자. 그런 이제 여러 뜻에 힘을 같이 한 분들이 모임이 앞서가는 시민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상훈 전 국방부 장관께서 이제 상임의장으로 계시고 정군 구국 동지회라든지 고교연합 등 이제 한 50개 단체, 보수 단체죠 주로. 이제 처음에는 보수 단체를 주축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게 모임이 결성이 됐는데 앞으로는 무당층, 뭐 중도층, 특히 이제 스윙보트인 젊은 층들을 대상으로 범위를 더 넓혀 나가고 그들에게 희망 주고 소통하고 그리고 이 무도한 정말 이 정권을 갖다가 교체를 하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지금 모든 데서 힘들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갖다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정권 교체가 돼야 된다. 그리고 또 우리 국민들의 여러 가지 어려운 삶에는 별로 안중에도 없습니다. 자기들의 어떤 기득권을 챙기기 위한 타락된 기득권자 정치인들 이들을 갖다가 좀 교체하자. 그게 이제 국격을 높이자. 그런 측면에서 그게 이제 정치 교체가 되는 거죠. 진보든 보수든. 네, 진보든 보수든 힘을 합쳐가지고 정권 교체 그리고 정치 교체를 이루자. 그러니까 우리만으로는 또 힘이 부족할 수 있죠. 우리 이민구 대표님 같은 분.
그 뒤에 또 많은 또 지지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분들하고 힘을 합쳐서 정권 교체 그리고 정치 교체를 하자. 저는 네. 이제 진보 희망이 중에 부풉니다. 있는 우리 이제 뭐 깨시민 우리 이민구 대표님 같은 분들 전에는 뵈면 별로 뭐 그냥 뭐 얘기하고 싶지도 않고 또 뭐 우리하고 대화할 사람이 아니구나 이렇게 사실은 생각한 적이 예, 있습니다. 다들 있고. 그랬죠. 근데 지금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결국 이거예요. 도덕성 있는 지도자를 뽑자. 그 다음에 역량 있는 지도자, 우리 시민과 국민을 그 대신해서 그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지도자를 뽑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결국 같은 얘기예요, 사실은. 우리들이, 저는 뭐 언론운동가로서 제가 해왔던 얘기하고 주제가 같은 얘기입니다. 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 서로가 완전히 반대 진영에 서가지고 서로 대화도 안 하고 소통도 안 하고 괴물 보듯이 사실은 했는데 책을 제가 보니까 이게 이렇게 돼 있어요. 진영 논리를 넘어 보편적 정의를 향하여 네.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가 이제 이렇게 가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 뭐 반대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생각이 다른 사람들끼리 만나서 토론하고 때로는 그럼요. 뭐 논쟁도 하고 네. 그럼 결과적으로는 사실은 더 나은 세상, 그죠? 더 정의로운 세상, 더 공정한 세상, 더 잘 사는 국제 경쟁 속에서 잘 사는 세상 이런 만들어 가야 되는데 우리 지금 이걸 하나도 안 한 거예요, 사실은. 진영 네. 논리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좀 말씀드리면, 이제 학문적으로나 깊게 통찰하고 계신 분 계시지만, 현장에 저희는 이제 아스팔트 전사들 오래 해왔잖아요. 근데 이 진영 논리에 대해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유권자나 시민 여러분들은요, 이 진영을 나눈 거에 이익을 누가 받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지난 수십 년간 진영을 나누어서 이익 본 건 정치인입니다. 그것도 현직 직업 정치인들이 좌우로 진영 나누고 세대로 진영 나누고 2030, 4060 나누고 여성 남성 나누고 군대 뭐 나누고 계속 나누면 이 진영을 나누는 거의 혜택은 정치인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진영을 반으로 딱 나누면 반은 내 쪽이거든요. 그래서 이 진영 나누기에 저희가 지난 수십 년 동안 인질이었다. 인질로 살아왔던 게 진영 논리이기 때문에 저희 문파 또는 깨시민이라고 하는 세력은 성찰하고 탈출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아주 작은 출발이고 시작이지만 굉장히 웅대한 시발점이다라고 보는 게 이제 그렇습니다. 진영을 이익은 지금까지 우리 국민의 삶과 유권자 아무 관계없이 정치인들의 몫이었다. 더 이상 이용당하지 말자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네, 요 민주주의 새로운 이 책에는 그 추천사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번에 제가 읽어봤습니다. 읽어보니까 장기표 대표님이 추천사를 쓰셨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 추천사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문재인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두 번째 가려면 서러울 사람 이민구 대표, 그리고 문재인을 비판하는 데 대해서 두 번째 가려면 서러워할 장기표 대표가 이렇게 의기투합해가지고 책의 추천자까지 써주게 된 거는 역사적인 사건이다. 그 이제 공통 분모가 바로 반 이재명이라는 그 일인데,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나쁜 이재명이도 참 좋은 역할을 하고 있네 하면서 웃으시는 것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하죠. 예, 처음에는 우리가 반 이재명 전선에서 만났지만은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결국은 정치 교체를 하자라는 큰 대의에 서로 의견이 합치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반 이재명으로서만 끝난 건 아니고 앞으로 영원히 같이 갈 동지라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대선 후보가 이번 주말 일요일 월요일 날 후보 등록이 되잖아요. 네. 되고 나면 한 달여 동안 아주 격렬한 양쪽 진영의 맞짱 싸움이 벌어질 테고요. 그때 이제 지나고 나면 3월 이제 결정이 난 다음에 더 크고 또 해야 될 일이 더 준비 기다리고 있다. 이제 6월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이런 거 준비되어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어느 제가 유튜브에서 나가서 말씀드렸죠. 지금 현 정부에 극렬하게 반대하시는 진영이 분명 존재하고, 지금 앞서 말씀드린 문재인 대통령을 정말 사랑하는 진영도 존재하는 게 저희고, 그런데 이제 이건 있잖아요. 눈치 좀 가지셔야 되는 게, 앞으로 한 달 동안에
대선 경선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님의 공과 이런 건 이제 임기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 후로 역사의 평가가 진행될 거는 당연하지만 지금 이재명이 정권 연장이 아니라 굉장히 정권을 교체한다고 그래요. 그렇게 이야기하죠. 네. 윤석열 국힘당도 정권 교체지 않습니까? 다 교체를 한다는데 이게 너무 웃기는 상황이어서 그래서 지금은 좀 아쉽지만 현 정부와 척을 세워갖고는 전략의 미스다. 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은 있긴 해요. 네. 이재명을 잡는데 이재명권으로도 차고도 넘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제가 이제 문파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만 민주당의 후보가 정권 교체를 들고 나오는 이 참담한 상황. 이 사람 민주당 당원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렇죠. 물론 국힘당이나 박 변호사님 같은 경우는 당연히 정권 교체, 그 다음에 정치 교체 이런 걸 주장하시는 건 제가 100% 동의합니다. 지금의 이제 정권 교체를 외치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 그러나 왜 우리 쪽도 정권 교체 이야기가 우리 쪽 후보에서 나오느냐 이걸 생각을 하면 갈 때까지 다 갔다. 뭐 찬반 뭐 이런 걸 떠나서 정권 재연장, 재창출이라고 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오딩이어야 할 텐데 아닌 거죠. 결국 정권 교체라고 자기가 집권을 해도 정권 교체라고 말을 하는 거는 지금 여론조사에서 정권 유지가 만약에 높다면 절대 그런 이야기를 안 하겠죠. 근데 정권 교체 여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 이재명 후보는 보면은 그 순간순간에 자기한테 유리한 발언을 하는 거는 정말 천재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계속 하다가 보니까 이게 모순이 되는 거예요. 앞에 한 발언 또 잊어버리고 또 뒤에는 그 다른 발언 또 모순되는 발언도 하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유권자들이 깨어 있어야죠.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하는지, 모순된 발언을 많이 하는지. 그냥 그 순간순간 들어보면 맞는 말 같은데 앞뒤 맥락을 따져보면 틀린 말이에요. 100% 틀린 말이에요. 우리 아리백을 이제 삼행시로 좀 지금 웃기는 그게 돌아다니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아니요. 아리백 이거 굉장히 지금 인구에 해자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셨어요? 혹시 아리백? 전 잘 몰랐는데 그 뒤에 그 뒤에 뭐 30년 기자였는데 나 언제 그러니까 뭐 깜짝 놀랐어요. 탄소 중립화를 위해서 하여튼간에 기업에서 뭐 돈을 지불하고 하는 거 뭐 그런 거랍니다. 근데 이제 그게 우스개로 알고 보니 이재명이는 100% 사기꾼. 이렇게 그는 이제 삼행시가 막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거기에 동조를 하기 때문에 그런 말이 많이 떠돌아다닌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선거 전략이나 캠프에서 하는 웹자보나 이런 거 보면 처참하게 짝이 없습니다. 이제 얼마 전에 뭐 111 해서 간첩 신고하는 걸로 웹자보 만들어 돌리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모든 그 선거 운동의 수준이 저희 문파 게시원의 수준과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난다. 그 이유는 저희가 빠졌거든요. 저희가 세련된 선거 운동과 세련된 포스팅, 웹잡 이런 거 하는 금손들이 다 문파 진영에 있는데 빠지고 나니까 엉망인 거죠. 그래서 제가 아리백 물어보는 것도 이미 그렇게 준비하고 나갔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데 이거 물어보면 모르겠지 하고 나온 거죠. 제가 이제 최근에 제 유튜브에서 장난 삼아서 금융정보를 관리하고 수사하는 FIU라고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이제 그 화천대유 짱방울 문제에 대해서 조사한다고 그래서 그게 FIU더라고. 그래서 제가 제 유튜브에서 이재명한테 물어봤죠. 너 PU 아니야 PU? PU 아니야라고 물어보고 알겠어요 그거. 그렇죠. 내가 농담 삼아 PU 아냐고 내가 이재명한테 물어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모든 대선의 수준을 이재명이 정말 바닥 끝까지 끌고 내려갔다. 정책과 비전 아무 기억도 안 나고요. 저는 소고기하고 카드, 버카하고 그거만 계속 기억이 나고 남자 공무원한테 그 속옷 깨게 하는 거 그런 것도 사실 그러니까 그렇죠. 여성이신데 그게 좀 가능합니까? 아무리 그렇죠.
아니 이거는 뭐 공무원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일을 시키더라도 자기가 월급을 주고 일을 시키더라도 뭐 여성들 속옷을 남성들한테 개라하고 이런 거는 좀 갑질이죠. 그렇죠. 지난번에 왜 그 피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분당에 있는 교회의 집사라고 논란이 한번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또 제사 물품은 또 제사를 지내나 봐요. 장남이 아닌데 왜 제사를 가져갔나 모르겠지만 교회 집사인 양반이 또 그런 걸 가져. 하여튼 기억나는 것들이 굉장히 사소한 거지만 크게 전 계속 소고기만 기억 남는. 그러니까 정책 다 실종되지 않았습니까? 또 나라를 어떻게 끌어나갈지는 국가 비전의 문제도 이제 없고 양쪽의 배우자 문제, 무속 뭐 이런 문제 정말 부끄럽다. 그 원죄가 이재명을 뽑은 민주당에 있다. 저도 책임에 자유스러울 수가 없다. 그때만 해도 이재명만 아니었으면 하는 바람이 너무 간절했는데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 이제 기억을 해보면 참여라는 그 국민들의 참여 이런 걸 이제 의제로 내세워가지고 이제 했고 또 그 본인의 어떤 그 철학하고는 다를 수도 있는데 한미 FTA 같은 것도 했고 또 제주의 강정마을 같은데 이제 군사기지 같은 결단도 내렸고 여러 가지 이제 실용적인 거 국가적인 결정 이런 것들 많이 사실은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나고 보면 참 그런 어떤 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존경하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재명 씨는 보면은 계속 이제 그 아까 우리 저 박근혜 말씀하신 대로 인기 있는 말, 표에 도움이 되는 말 이런 걸 자꾸 바꿔가면서 가치 논쟁, 아까 국가 비전 논쟁이 완전히 실종된 것 같아요. 그런 거 하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계속 뭐 무속이니 뭐 그냥 이렇게 그 좀 네가티브 위주 이제 같은 것 같아요. 그 역대 대통령 선거치고 이 정도로 수준이 낮은 선거는 없었거든요, 사실. 그래서 정말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우리가 정권 교체도 중요하지만 정치 교체를 외쳐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재명 씨가 후보가 된 것도 뭔가 그 진보 진영의 시스템에도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있다고 봐야죠. 동의하고요. 그건 책임이 다 있다. 근데 아까 저기 제주에 기지 세우는 문제, 해군기지 세우는. 제가 이제 저도 이것도 제 개인 깨션 TV가 매일 밤 10시 반에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하는 것보다 제 깨션 TV에 오시면 충청도 사투리도 많이 하고 쌍욕도 많이 하는 방송인데 제가 거기서 얘기하는 여러분이 깜짝 놀라시는 게 뭐냐면 해군기지 만들 때 노무현 대통령님 때 거기 앞에 들어눕고 막 반대하고 했던 사람들이 저희가 아닙니다라고 하니까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저희도 그거 반대했다. 저희는 그 앞에 이렇게 들어눕고 극렬하게 반대하는 세력을 반대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런 식의,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진영 내에도 세력을 앞을 내다본 해안이 세력이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모르시고 저 반대해서 들어눕는 애들이 우리다. 다 같은 놈들이겠다. 이런 걸 이렇게 제가 이제 나누어서 설명하고 심지어는 민노총 관련해서 우리 민노총에 법을 어기고 집회하고 이런 거 극혐한다라고 하니까 또 깜짝 놀라세요. 제가 법치를 얘기하면 법치가 보수의 아젠다 가치들 얘기하시는 거 뭔 소리야? 우리 보수는 법치를 늘 주장하죠. 아, 우리도 법치거든요. 네, 법치. 이게 이제 그동안 처음 들었어요. 이게 얘기를 안 해보니까. 아마 다 때려부시고 막 그냥. 네, 그게 다 민노총과 한 통속인 줄 알았죠. 그게 이제 진보의 다 똑같은 세력일 거다라는 이제 이런 오해들이 있었던 아니, 게. 과거에 이제 노동자가 핍박을 당하고 그 근로 현장에서 사실은 위험에 노출되고 어려울 때 그때 우리가 얼마든지 그 노동운동에 그센 노동운동을 지지했고 저도 기자할 때 지지했습니다. 그 정교조도 제가 처음 기자 생활을 할 때 정교조 생겼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막 정교조 편에서 기사를 쓰고 이랬는데 지금은 이제 세상이 이제 많이 바뀌었잖아요, 사실은. 대한민국에 로봇이 제일 많습니다, 전 세계에서. 왜 로봇이 많냐? 그 노동 문제 해결이 어려우니까 이제 기업주들이 피해간 거 아니에요, 사실. 기계를 넣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노동운동도 그런 이제 폭력적인 이런 노동운동에서 좀 바뀌어야 되고, 교육도 사실은 조금 바뀌어야 되고, 저희도 이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뭐 이렇게 이제 진보 진영이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우리 이제 깨시민 당이다 이런데 같은 무조건 그런데 지지하고 찬성, 우리가 의견이 다른 줄 알았습니다. 굉장히 극렬하게 보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봤죠. 극렬하긴 해요. 저희가 이제 아닌 거를 주장할 때 극렬하나, 저희도 법치에, 대한민국은 이념, 진영에 관계없이 법치 안에, 테두리에는 다 들어와야 되는 게 문파 깨시민들의 생각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최근에 많은 보수 진영이라고 했던 데 저를 불러주시는데, 들어보자 불러주신 이유도 제가 이렇게 얘기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시는 걸 보고 저도 놀라고, 또 박 변호사님 같은 분들이 국힘당의 미래, 정치개혁 이런 얘기를 또 하면, 아, 나는 여러분 다 그런 사람 없는 줄 알았습니다. 아니, 광화문에 이거 미국 국기 들고 이스라엘, 아니 우리 다 똑같은 당내에서는 저보고 이게 정체성이 좀 모호하다 그런 이야기도 저 들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재명 덕분에 서로 최소한 만나고 네. 들어보고, 쟤네가 무슨 소리를 하느냐고 이제 들어보는 자리까지는 왔다. 이게 시작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죠. 서로 놀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이제 진보라고 하는 진영 내에서도 세력이 다 이렇게 있고, 문파라는 진영, 또 깨시민, 깨시연, 깨있는 시민이라고 하는 진영의 주장, 사실은 문파 깨시민까지 저희들까지 이재명을 지지하고 빠르되면 진보 전체가 사이비 종교지 그게 무슨 정치 집단이겠습니까? 그나마 저희가 최소한 건전한 세력, 진보의 소금의 역할은 아직도 하고 있고 그런 이유 때문에 전국에 쌍욕 틀고 다니고 이 책 내고 듣고 보고 하자고 하고 주장하는 이유는 적어도 종교 집단은 아닙니다. 네. 이게 다 이제 같이 봐주시기 때문에 아무튼 이재명의 역사적인 이번 역사적인 역할이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서로 들어보고 정말 열리고 깨어있는 양쪽 진영 세력이 앞으로 큰 역할을 할 수 있겠다. 더 이상 정치인들에게 끌려다니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 정치가 어쩌면은 이걸 이제 이번 대선을 계기로 예. 어쩌면 업그레이드하는 네. 어떤 작은 모멘텀이라도 만들어줄 수 있겠다. 지형이 바뀔 것 같습니다. 그래야 되겠죠. 네, 그렇게 네. 해야 되고. 네. 그리고 이제 이병철 씨가 이제 사망하고 그게 이제 사인도 나왔어요. 그 이제 지병으로 돌아가신 거로 예, 일단 예. 그렇게 됐는데 그 관련해가지고 사실은 이제 저 변호사님이 대납 의혹 그걸 제기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제가 좀 네, 짧게 설명을 짧게, 드릴게요. 그 이병철 물론 마지막까지 만났던 건 저고요. 주말 지나서 영안실에서 봤는데 사인은 일단 부검 발표가 났기 때문에 좀 찜찜하고 좀 불편하고 의심이 있는 건 뒤로 접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고 이병철님과 4개월 동안 거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진행하면서 그분이 받았던 위협, 협박, 문자 메시지 이런 걸 보면 이재명과 싸우면 정말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게 돼 있다. 그래서 의학적인 사인을 뒤로 미루고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고발하지 않았으면 그분은 지금 살아계시다가 100% 제 주장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원인은 이재명이다라고 제가 끝까지 주장하는 이유가 그거고요.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옆에 이제 변호사님 계시니까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제가 고발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의 고발장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입니다. 본인이 2억 5천만 원을 썼는데 변호사 명단하고 로펌을 보니까 뭔 소리야? 합리적 의심이 간다가 출발이었고요. 저는 이게 수원지검의 수사가 끝나 있다고 봅니다. 기소하라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김앤장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최고의 변호사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2억 5천만 원 하는 건 불가능하죠. 근데 검찰은 이미 세무서와 수임계약서를 다 들여다봤고요. 한두 군데 까봤더니 3억이다 라고 하면 이미 허위사실로 증명이 됐기 때문에 기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거는 내용은 굉장히 커 보이나
허위사실 유포는 크다. 기소가 가능하다 이 시점에. 그런데 검찰은 한 단계 더 나갔습니다. 쌍방울을 불러서 조사도 했다고 하니까 그 돈이 어디서 나왔느냐고 조사를 하는 걸 보면 이미 2억 5천만 원을 넘었다라고 검찰은 판단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러면 기소해라 합니다. 너무나 간단한 사건인데 검찰이 안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옆에 이제 박 변호사님 계시니까 이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그 2억 5천만 원을 썼다는 대한민국의 30여 명의 기라성 같은 변호사가 있는데, 일례로 하나만 들어보면 거기에 이태영, 수원지검의 출신의 이태영 공안부장 출신이 포함되어 있는데, 공안부장으로 나와서 첫 번째 맡은 사건이 김혜경 사건입니다. 그 김혜경 사건을 전관 처 1호로 맡아요. 근데 2억 5천만 원 총액 기간 중에 그 사건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말씀드리면 이 시장 가격이라고 여쭤보긴 그렇지만 전관으로 부장검사가 나와서 자기가 소속된 지검의 첫 번째 사건을 과연 얼마 받을까? 이걸 포함해서 30여 명의 2억 5천만 원이다. 여러분,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는 겁니다. 얼마라고 여쭤보기는 박 변호사님 곤란하지만, 전관의 첫 번째 사건으로 자기가 일하던 곳에 사건을 수임했다. 얼마 받으세요? 저는 뭐 전관은 아니라서 그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많이 받죠? 이제 물론 이 사건의 경중에 따라서는 다르겠죠. 그리고 이제 결과에 따라서 뭐 요즘에는 형사사건 뭐 성공보수가 없어졌습니다만, 옛날에는 뭐 성공보수도 천문학적인 숫자로 받고 그랬다는 소리는 들었습니다. 이게 살짝 피해 가시는데, 사건의 경중은 대선 후보가 걸려 있습니다. 엄청나게 무거운 사건이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물론 이거 말고도 오늘 수원지검에서도 문자가 와서 저희가 이제 고발인 조사가 또 있고, 제가 이제 한 5건 정도 되고, 김호수 검찰총장의 직권남용까지, 공수처건까지 하면 전체 한 8건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조사를 안 해요. 부르질 않습니다. 유일하게 변호사비 대납 관련된 허위사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만 수원지검에서 고발인 조사를 해서 유일하게 진행된 건인 거죠. 유일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 게 너무나 간단한 사건이다. 근데 이제 대장동이나 기타 사건들, 화천대유 같은 건 대하 드라마고 사람이 너무 많고 깊고, 그래서 이번 경선 선거 기간 중에 희망은 없었는데, 유일하게 이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너무나 간단하기 때문에 기소할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저희 끝까지 외치고 주장했던 이유는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굉장히 간단하다. 검찰은 기소해야 된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제 이재명을 반대하는 이유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하나만, 이재명을 왜 반대하는지 한마디만 제가 여쭤볼게요. 하나만. 이유를 대라고요. 이재명을 반대하는 이유가 이제 표면적으로는 뭐 개인의 품성, 쌍욕, 능력의 문제, 대장동 굉장히 많지만, 제가 더 깊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 진영 내에서 민주적인 절차 또는 정당성을 완전히 파괴해버려서 저희 진영을 그냥 죽여버리는 일을 하고 있다. 이 사람 때문에 소위 진보라는 진영, 또 민주당이라고 하는 정당, 집권당, 이게 이제 민주적인 절차의 정당성이 전부 다 깨지고 있기 때문에 대선 후보의 자격이 있냐 없냐 이전에 이 사람이면 진영을 그냥 폭파시키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이 사람을 저는 제거해야 저희 진영이 산다. 이게 이제 가장 핵심 반대 이유입니다. 그거 외에 이제 부가적으로 붙는 것들이 쌍욕이라든지 뭐 품성이라든지 카드 소고기 뭐 많죠. 수십 건인데요. 아주 원론적인 건 이 사람이 진영 파괴자구나 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반대합니다. 그래서 여쭤보겠습니다.
같이 손잡고 많이 도와주세요. 네, 같이 손잡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윤석열 후보가 그런 말씀을 한번 하셨죠. 뭐 99%가 다르더라도 1%라도 가점점은 있으면은 그걸 가지고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모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말씀을 들어보고 나니까 우리하고 공통되는 분모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실 이제 문파냐 비문파냐 그 부분만 제외해 놓고는 근데 뭐 문파라고 그 영원 불멸하는 거는 아니죠. 거기도 또 잘못하는 거는 비판을 할 수가 있고 우리도 비문파지만은 문파가 그쪽에 잘하는 거는 또 칭찬해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공통된 부분을 갖다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찾아 나가면서 서로 이제 3월 9일 물론 대선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그 이후에라도 정치 교체를 위해서는 계속해서 힘을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힘을 모아 보시죠. 예, 네. 저희들 목소리를 여러분들이 들어주시는 거에 저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 반려견 사랑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네, 저도 강아지. 윤석열 후보는 반려견을 몇 마리 키우고 네, 그래서 저 있습니까? 반려견 키우는 사람 좋아하고요. 네. 네, 이쪽은 말 안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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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제 우리 이재명 씨 반려견이 이제 좀 행복이? 이상하게 되고 이런 게 있었죠. 예, 행복이 사건. 한 사람은 입양을 했는데 나중에 파양되고 뭐 이래가지고 갈비뼈가 숭숭 나오고 이제 그렇게 된 일이 있었죠. 저희도 그 무지하게 비판했죠. 네, 그래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위선적인 모습. 뭐 이제 그게 경기도 거기 때문에 안 된다 뭐 이런 건데 사실은 애정을 가지고 하면 다른 방식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런 안 하려고 핑계 대는 게 그렇죠. 할 수 있죠. 지금 보면은 지금 뭐 벌써 이제 50분 가까이 막 시간이 네, 지나가고 네. 있거든요. 시간 잘 가네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우리 저 박 의장님 네. 그 앞으로 활동 계획 같은 거 이런 거 좀 해주시고 우리 또 예. 이 대표도 해주시고 네, 우리 앞시모 뭐 중복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앞시모는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물론 우리가 보완 수정은 해야 됩니다만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그리고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 이 자체는 근간으로 해야 됩니다. 이것을 근간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정권 교체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런 후보를 갖다가 적극적으로 지지를 할 것이고요. 그게 정권 교체 문제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정말 모든 사람들이 희망을 잃고 살아가는 이 세대 특히 젊은 사람들 우리는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과 소통하고 희망을 심어주고 그리고 그 공고하게 기득권층으로 딱 쌓여있는 그 정치권을 갖다가 혁파하는 정치 교체를 하기 위해서 앞시모가 더욱더 활동을 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죠. 14일 날 우리가 행사를 하나 합니다. 물론 이제 앞시모 발기인 분들 이제 모셔놓고 워크숍도 하고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젊은 사람들을 위한 이제 어떤 정치 이제 어떤 콘서트를 갖다가 진행을 하거든요. 거기에 그 젊은 스타 강사 김재영 씨가 우리 젊은이들의 고민과 희망이라는 그런 강의도 하고 그리고 또 신범철 이제 박사가 나와서 사드 문제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군대를 가야 되고 또 갔다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외교, 중국과의 대중 외교 문제. 지금 뭐 동계올림픽과도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젊은이들이 자기들의 목소리를 내는 그러니까 젊은이들을 위한 어떤 정치 콘서트 이런 것을 갖다가 개최를 하기 때문에 14일 날 월요일 코리아나 호텔에서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그렇게 거행을 합니다. 우리 대표님도 한번 참석을 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저 대표님도 저 깨시민당하고 또 대표님 또 향후 활동 계획 같은 거 이런 거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일단 저희 지금 뭐 이게 사실은 대선 끝나면 용도가 별로 없는 책이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대선 기간 중에는 굉장히 중요한 책이 될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많이 좀 사주세요. 예, 많이 좀 해주시고요. 네.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여기 끝나자마자 광화문에 집회가 있습니다. 제가 상임대표로 있는 대장동 게이트 진상규명범 시민연대 집회가 지금 5시부터 또 진행되고 끊임없이 진실을 알리려고 하는 투쟁은 계속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선 기간도 마찬가지고요. 대선이 끝난 다음에는 아까 대충 말씀드린 대로 정말 좌우에 깨있는 시민들과 연대해서
정치개혁, 우리 유권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판, 그러니까 판을 한번 흔들어 볼 생각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거 끝나고 나면은 조그마한 칼럼을 하나 쓰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압시모가 깨시연을 만났을 때. 예, 예. 그런 제목으로 버뜩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네. 그리고 제가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제 진영 논리에 갇혀가지고 상대방에 대해서 눈과 귀를 닫았던 것 같아요.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그런데 오늘 이제 이런 뭐 활동이 계속되면서 사실은 이제 더 만나고, 더 대화하고, 그러면서 거리를 점점 좁혀가는 것. 서로 상당히 다른 부분도 많아요, 사실은. 우리가 뭐 다른 부분 오늘 많이 얘기는 안 했지만, 기본적으로 생각이 다른 부분도 많습니다. 많은데, 그래도 만나고, 대화하고, 거리를 좁혀가는 것. 그게 민주주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만남을 통해서 더 민주주의 고도화되고, 또 앞으로 사실은 더 고도화된 민주주의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그렇죠. 중요한 게요. 이렇게 시작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게 뭐냐면, 이렇게 해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의견다는 게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만나야 건전한 토론이 이루어진다.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거라고 우리 진영 거라고 무조건 옳다. 또 우리 거는 작은 하자라도 별게 아니고 큰 하자도 별거 아니고 상대 거는 작아도 큰 거고 이런 건 도저히 이제 용납하면 안 근데 된다. 서로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사실은. 서로. 전 이런 자리에 올 생각도 없었죠. 이런 상대방의 작은 하자는 무조건 크다 그러고, 예. 우리 하자는 그냥 안 보고, 그랬죠. 그랬던 거 아니에요, 네, 사실. 이런 자리 부르는 그 전에 불릴 기회도 없겠습니다만, 저거 수구 꼴통들 가면 뭐해? 뭐 이 생각이 들었을 맞아, 때가 다 그리 분명히 있었거든요. 생각해. 그러니까 저쪽도 저를 그렇게 봤을 거죠. 그래서 또 하나 부탁은 제가 매일 밤 10시 반에 여러분 깨시언 TV를 4년째 1인 시위하듯 방송을 합니다. 요즘 정말 많은 보수 분들이 찾아주시고 중도가 많이 찾아주시는데 구독 저희 것도 좀 부탁을 드리고 거기 와서 의견을 좀 나누시면 좋겠다. 그 진행은 여기처럼 품격 있게 진행은 안 하고요. 욕도 많이 하고 싸우는 사람이 재밌죠. 더 재미있을 것 같은데. 싸우면서 우리도 막 그렇게 할까요? 저하고 싸우는 사람이 욕을 너무 잘해서 네. 저도 욕을 많이 하는 채널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홍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발언 해주시죠. 우리 요 마무리 발언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네, 오늘 모처럼 우리 깨시언 이민구 또 대표님 만나서 99%가 다르더라도 하나만 같으면은 우리가 공통부문을 찾아서 힘을 합치자. 그 이제 말씀들에 맞게 여러 가지 논의를 했었습니다. 앞으로 이 논의가 더욱더 발전돼서 정말 정권 교체를 넘어서 정치 교체가 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 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그냥 그 자리에 머무시지 말고 어떻게 하면은 이 나라가 더욱더 품격 있는 나라, 국제적으로 더 위상이 높아갈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주시고 또 3월 9일에 있을 대선에서 그러한 최적의 후보를 선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전체 풀샷으로 한번 잡아 주십시오. 다 나오게. 예, 예. 한마디 드릴게요. 짧게 하겠습니다. 이제 하시죠. 예. 여러분 정당은 당원이 주인입니다. 국가는 국민이 주인입니다. 여러분이 주인입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이 주인입니다. 자, 오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